형사재판에서 최후 진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송준호 변호사입니다. 구속된 제 의뢰인이 마지막 재판일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. 마지막 재판인이 최후 진술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정작 법정에 나서는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마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듯이요. 가족, 친구분들도 법정에서 이 모습을 다 지켜봤는데 끝나고 나서 한 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다들 아쉬워합니다.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서 정작 나의 얘기를 담지 못하게 되는데요. 그러면 감정이 잘 실리지가 않습니다. 판사 입장에서 보면 천편일률적인 얘기가 되는데요. 앞 사건과 나의 사건이 같은 얘기가 되어버립니다.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. 그래서 최후 변론은 여러분이 판사님께 자신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간이 됩니다. 그러니 자신의 얘기를 담아보세요.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하나는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고요. 나머지는 범행은 인정하되 선처를 바라는 경우입니다. 먼저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에게 차도 사주고 갖고 싶은 거 다 사주었습니다. 그럼에도 이 여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. 제가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였는데 고작 이 돈을 받고자 사기를 쳤겠습니까? 다른 남자가 생겨서 변심을 한 것입니다. 이미 마음이 떠나갔기에 고소인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습니다. 각 날짜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어 제 억울함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범행은 인정하되 선처를 바라는 경우에는요,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본래 직업에 배달일까지 하시면서 제 학비를 마련하셨습니다. 그동안 그 감사함을 잘 몰랐습니다. 구치소 생활은 제 주변 사람에 대한 저의 존재를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 교도소 밖을 나설 때는 부모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바른 생활을 하겠습니다. 판사님께서 주신 판결 달기받고 앞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마음을 담아보세요. 판사님도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. 부가적으로 형식적인 면을 말씀드리면요. 첫째, 말하는 양은 가급적 3분을 넘기지 마십시오. 너무 길어지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정리가 되지 않거든요. 두 번째로는요, 말은 더듬어도 되는데 앞뒤 말이 맞아야 됩니다. 외우지 못한다면 미리 적으셔서 가셔서 읽으셔도 됩니다. 세 번째는요, 사용하는 단어와 관련된 것인데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같은 표준적인 용어보다는 자신만의 언어로 얘기를 해보세요. 그러면 판사님도 분명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. 형사재판에서 최후 진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가 늘 드리는 말씀,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면 010-3203-8430, 010-3203-843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. 많은 분들이 여러 변호사 중에서 바로 저를 선택하고 있거든요.